조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6일 오후 2시입니다. 좋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좋은 글 하면은 한자 세대는 낙양의 집가를 올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낙양은 그 서안 옆에 있는 낙양, 한때 여러 왕조가 수도로 정했던 나라죠. 낙양의 지가는 땅 지자가 아닙니다. 종이 지자입니다. 땅값을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종이값을 올린다. 그러니까 좋은 글을 써서 책을 만들면은 막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종이값이 올라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낙양의 지가를 올리는 글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사이 한글 전용 시대로 들어가니까 이 지가가 땅값인 줄 알고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된다는 말은 많이 쓰죠. 그 장안도 지금 서안의 옛날 이름 아니겠습니까? 장안의 화제가 될 만한 글입니다. 아마 이 글은 오늘 뜻있는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겁먹은 권력자의 말기적 반응. 이 선우정 논설위원은 부친이 유명한 소설가 선우휘 선생입니다. 선우휘 선생은 조선일보에 오래 몸을 담으시고 편집국장 주필을 지내셨습니다. 이분이 쓴 여러 소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 불꽃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참전용사입니다. 장교 출신입니다. 그 아들님 되는 이 선우정 씨는 특히 일본 특파원을 한 5년간 지내서 이분이 쓴 한일 관계에 대한 글은 참 좋은 글입니다. 사리가 깊은 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겁먹은 권력자의 말기적 반응이란 제목인데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이 표현이 문학적입니다. 이 문학적인 글이 한국에서 조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한글 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쓸 때 한국의 문학이 좋았습니다. 바로 선우휘 선생 세대의 문학이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최고봉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문장이 아름답습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니까. 그런데 한자를 안 쓰니까 한글은 그냥 부호 아니겠습니까? 암호풀이를 해야 되고 문학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우정 논설위원의 칼럼에는 그런 문학적 향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읽어도 여유 있게 읽을 수 있죠. 문학이 들어가면은 그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각박해지지가 않습니다. 누굴 비판을 하더라도 그게 여유가 있는 비판을 하죠. 또 문학에는 항상 이 웃음, 유머가 따라다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후보의 권력 수사 발언에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몰았다며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사자와 같은 존재는 이럴 때 얼마든지 해보라고 한다. 나약할수록 큰 소리 화낸다. 그는 겁을 먹은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훗날 역사가 규정할 문 대통령의 시대는 명확하다. 숙청과 역병의 시대다. 조선 최대 숙청 사건인 갑자사화 때 239명이 유배형 이상의 화를 당했다. 문 대통령 적폐 수사로 구속 또는 기소 이상의 화를 당한 사람이 그 정도라고 한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적폐몰이로 직장에서 내쫓겨 삶의 기반을 잃었다. 인격살인을 당했다. 형벌의 경중은 크게 다르지만 사회에 미친 충격은 비슷할 것이다. 갑자사화를 일으킨 폭군은 연산군이죠. 자신의 주변의 고인, 원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공허에 미쳐 돌아가다가 폭정의 임계점을 넘어버렸다. 형벌이 과하면 폭군도 불안을 느낀다. 이 시대의 대통령은 오죽할까?
경직된 얼굴 뒤에 숨은 내면의 불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어떻게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구시대 청산이 필요한 시대가 있다. 문 대통령의 5년이 그런 시대였다고 본다. 보복과 처벌을 절제하고 용서를 앞세웠다면 역사의 전환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직전 대통령 2명이 처벌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사법부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을 촛불정신이라고 했다. 요사이 참 촛불정신이라는 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촛불이 꺼진 모양이죠. 이 말에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 14명이 기소됐고 현직 판사 66명이 비위 행위자로 찍혀 대법원에 통보되었다.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나온 삶과 명예를 잃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처지를 돌아본 일이 없다. 10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 검경이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공소시효를 무시하라고 했다. 문 정부는 불법 수사도 저질렀다. 폭군의 집착과 무엇이 다른가? 그의 정치에선 지도자의 기본 덕목인 인, 어질인자입니다. 인을 발견할 수 없다. 척언과 자비가 없다. 수사를 위한 수사, 숙청을 위한 숙청만 존재했을 뿐이다. 문재인이 직접 지시한 수사는 거의 대부분이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원론적으로 적폐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하는 걸 가지고 발칵 화를 낸 게 겁이 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겁이 나서 그 심리를 파고드는 칼럼입니다. 이 글이. 촛불 정신을 말할 때 문 대통령은 기세등등했다. 그런 대통령이 2020년 5월 어느 날 입술이 부르튼 얼굴로 공식 석상에 나왔다. 그 점 청와대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밤마다 혼술을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동서고금 모든 권력자의 심리를 관통한다. 왕좌에 오른 맥베스가 두려움에 헛것을 보기 시작한 때는 자신의 왕좌를 가져갈 운명인 뱅커의 아들을 죽이지 못했을 때였다. 암살에 실패한 삼류 자객을 붙들고 이제 의심과 공포에 갇혀 살게 됐다고 절규한다. 맥베스를 의심과 공포에 가둔 것은 자신이 원치 않는 미래 권력의 탄생이었다. 이 경우에는 윤석열 권력이겠네요. 내가 키운 장수가 나의 측근과 비리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을 때, 그런데 그런 그를 많은 국민이 미래 권력으로 받들기 시작했을 때 문 대통령은 무엇을 느꼈을까? 맥베스처럼 삼류 자객 추미애를 붙들고 내 발작이 도지게 됐다고 책망했을까? 이 맥베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최근에 맥베스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흑인 배우 덴젤 워싱턴이 이 맥베스 역할을 하는 영화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맥베스는 바로 몰락한다. 아내 레이디 맥베스가 죄책감에 자결했을 때 파탄의 절정을 맞는다. 맥베스를 대표하는 대사가 이때 나온다. 꺼져라 꺼져라 덧없는 촛불이여. 인생은 한낱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 제 시간이 되면 무대 위에서 뽐내며 시끄럽게 떠들지만 어느덧 사라져 더 이상 들리지 않는구나. 그것은 바보같이 끓이는 이야기. 맥베스는 전쟁터로 나가 최후를 맞는다. 불어라 바람아 오너라 파멸아. 셰익스피어는 피는 피를 부른다고 했다. 문 대통령 시대의 종막은 길고 난삽하다.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생존을 위해 매달렸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정권에 충성하는 측근을 요직에 앉혔다. 권력 수사 자체를 봉쇄했다.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수사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 친인척이 관련된 이상직 스캔들 등 정권의 비리 의혹을 상식대로 수사했다면 지지율 40%의 모래성은 오래전에 무너졌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미래를 이월시켰다. 그러면서 자신만을 위한 면죄부를 약속받으려고 했다. 이런 모든 무리가 이런 법치를 훼손한 게 문재인 자신을 지키려고 한 것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문 대통령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미학이 없다. 비겁하기 때문이다. 결정타가 나왔네요. 비겁자 문재인.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조연한 척하고 피를 탐했으면서 착한 척한다. 안락을 갈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실패했으면서 성공한 척한다. 문 대통령의 5년은 숙청의 시대다. 셰익스피어의 표현을 빌리면 아라비아의 향수도 그의 손을 향기롭게 할 수가 없다. 화내며 도망치지 말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 글을 읽어보니까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대세가 문재인의 종막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글이 그런 시대 정신을 담은 명문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